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공천 문제와 관련해 새정치연합과의 줄다리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과 경기도지사 출마를 저울질하며 고민해온 새누리당의 오선 중진 남경필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디에도 출마하지는 않고 여러 후보들을 지원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최근 생활고로 자살한 세 모녀 사건을 두고 정부 복지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공천 문제와 관련해 새정치연합과의 줄다리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새정치연합 지도부와의 첫 연석회의에 참석해 공천은 지분과 관계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적 최강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이것이 안철수식 새정치의 일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위원장과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의 뜻이 통합신당에서 최대한 펼쳐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미완으로 그친 과거의 통합 사례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뼈를 깎는 각오를 다지고 더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의 첫 연석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기초선거 공천권을 내려놓으며 스스로를 비워 함께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우리의 첫걸음이 석 달 후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2년 후 의회 권력을 바꿀 것이고 2017년 정권교체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되겠다,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공감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는 것과 우리를 시기하고 신당 창당을 방해하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지분 나누기 등으로 비춰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과 경기도지사 출마를 저울질하며 고민해온 새누리당의 오선 중진 남경필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남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결심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남 의원의 말입니다. 저도 15년 동안 미래연대 사정치 수요 모임 민본 21 등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새정치를 고민하고 시도해 왔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19대 들어와서는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과 국가모델 연구 모임 등을 통해 조화로운 경제구조, 상생하는 정치구조를 절실하게 갈망해 왔습니다. 새정치를 위한 길이 어렵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정치 제가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삼선 중진의 두 차례 장관을 역임한 유 장관의 가세로 인천시장 선거는 이학재 의원, 안상수 전 시장이 참여하는 새누리당 내부 경선과 민주당 소속 송영길 현 시장과의 본선 경쟁이 부쩍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권에서는 오늘 오고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 선관위를 찾아서 무소속 부산시장 예비 후보를 등록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통합신당 합류 가능성이 점쳐지는 오 전 장관에 맞서 서병수, 박민식 의원, 권철현 현 주중대사가 여권의 경선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육사지방선거에서의 야권 통합에 대해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다면 통합신당과의 연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온 관계라며 야권이 모두 협의를 통해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야권 통합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경기지사 출마 선언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엄중한 명령에 따르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 등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어 시대와 국민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단 한 명도 도민도 외면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출마했다고 출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여당의 비난 공세에 대해 김상곤 전 교육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근데 또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이 도정 전면에 나선다면 경기도는 해묵은 이념 갈등으로 바람잘 날 없을 거다. 교육감 재직 시절에 정부하고 얼마나 사사건건 갈등 빚었냐. 아이들 미래보다 이념과 정치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보는데요. 바로 이제 저는 이제 교육감을 하면서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져 있는데 이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교육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의 공교육 모형을 만드는 게 절실하다고 보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로서 이제 무상급식도 제한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교권과 학생인권이 어울리도록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교육 과정에는 이념이 없고 이념은 단지 비판하고 비난하는 쪽에서 그것을 막대로 사용하는 수준이었다고 보고요. 도민이 바라는 것은 이념의 올가미로 이제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육사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디에도 출마하지는 않고 여러 후보들을 지원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서 노회찬 전 대표는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라며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를 보면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호구조사를 구사하고 있기에 최종적으로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는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지 않는 게 저나 당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다만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군인이 전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선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7월 30일 재보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지금 민주당과 그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창당 이 발표를 지켜보면서 진보당들도 좀 합류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국민들의 그런 기대가 일부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왜냐면은 지금 정부 여당이 너무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견제하는 세력들의 힘이 이렇게 굉장히 약한 데 대한 우려가 있어 왔기 때문에 야권이 이렇게 강화되는 어떤 방향의 일이라면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이제 달리 또 살펴봐야 될 지점들도 많다고 보는데 우리 정당이 그동안에 보면은 지역 패권을 중심 기반으로 하는 양대 정당 체제를 쭉 낡은 정치를 해왔다라는 게 또 많은 분들의 평가이고 새정치연합이 관심을 모았던 것도 이제 그 틀을 깨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어찌 보면 그 양강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 채 그 중에 하나가 좀 강화되는 방식으로 지금 통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낡은 정치 체제가 온종 강화되는데 진보 정당까지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 한국 정치가 나아지려면은 좀 정책과 이념, 노선을 중심으로 여러 다당제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책이나 선거 때 필요할 때는 이렇게 비슷한 정당들끼리 연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현재 선진국 정치도 보면은 다 그런 방식이 아닌가 하는 거죠. 예. 지금 언론이 조의금 횡령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억울하게 죽어가는 제2, 제3의 군기문란 사건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상만 전 의문사조사위원회 조사관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군은 언론이 많이 얘기하는 것만 들어준다며 물론 군 간부의 조의금 횡령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한 군 간부가 조의금 300만 원을 빼돌린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부대 내 잘못이나 관리 소홀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전 조사관은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내부의 문제들을 끊기 위해서 군뿐 아니라 모든 기관의 수사와 감사에 외부 기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군은 수사도 자기네가 하고 재판도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상만 전 조사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은 본인의 의지박약, 그 헌병대가 결국 이 사람이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우울증 등으로 해서 자살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이런 헌병대 결론을 인용해서 본인과 신에 의한 자살로 만장일치로 지각 처리를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그냥 일반 사망, 자살로 처리가 된 거고, 지난 2월 14일 날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 을 진정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육군에다가 이 김일병에 대해서 순직 처리를 해주고, 예. 그리고 돈을 횡령한 여단장 등을 징계해라. 이렇게 권고를 지금 내린 상태가 현재 시점입니다. 예, 그 권고를 지금 국방부가 받아들일지 이행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점쳐지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건 육군 해줍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또 이런 식으로 이 김일병 같이 처리를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최근 생활고로 자살한 세 모녀 사건을 두고 정부 복지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생활고로 자살한 세 모녀 사건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며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구청에서 이 상황을 알았다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있다, 정보가 부족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즉각 현장을 모르는 한가한 얘기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숨진 박모 씨가 팔을 다치기 전에도 다친 후에도 이들에게는 기초생활수급 자격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 이전에는 월급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상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부상당한 뒤에도 수급자로 인정받는다 해도 이들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은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전주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7도, 습도는 33%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